와이퍼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고요? 아니면 빗물이 잘 흐르지 않나요? 그렇다면 사과를 반으로 잘라서 앞유리에 문질러 보세요. 그리고 나서 사과의 마법을 지켜보시죠. 물이 유리창 위에서 쉽게 미끄러질 거예요. 사과에 있는 말릭 용해제의 나노스케일의 자가 세척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스케일은 아주 미세한 층에서 물을 효과적으로 튕겨냅니다. 연잎도 사과와 같은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연꽃 효과라고도 해요. 또한 벌레 자국, 먼지, 잔해 등을 청소하는 데도 유용해요. 만약 혹한의 겨울 날씨에 살고 계시다면 꽁꽁한 앞유리와 와이퍼에 익숙하실 거예요. 이때는 천에 에탄올 용액을 적셔주세요. 와이퍼에 날을 잘 닦아주시면 가장 추운 날에도 유리에 얼어붙지 않을 거예요. 에탄올의 어는 점은 영하 112도로 매우 낮거든요. 따라서 북극을 여행한다 하더라도 앞유리는 여전히 멀쩡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더 큰 장애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차에 타지 못할 수도 있죠. 특히 차를 차고 밖에 세웠다면 열쇠 구멍이 쉽게 얼 거예요. 이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열쇠 구멍을 완전히 가릴 정도로 큰 자석을 놓으면 구멍에 서리가 들어가지 않게 할 수 있어요. WD-40과 같은 윤활유를 바르면 서리를 막고 열쇠 구멍이 얼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이 윤활유는 어는 점이 영하 62도로 아주 낮거든요. 열쇠를 코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손소독제와 같은 다른 대안들도 효과가 있을 겁니다. 열쇠 구멍은 작기 때문에 따뜻한 입김으로 구멍을 녹일 수도 있을 거예요. 입술이 붙지 않게 주변에 수건을 둘러주세요. 차문은 열었지만 문이 안 열리는군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요리용 스프레이를 사용해보세요. 팬에 음식이 달라붙지 않게 하는 것처럼 자동차 문에도 같은 역할을 해줄 거예요. 하루 전에 문틀을 따라 소량을 도포하고 고무 위에 문질러주세요. 윤활유 역할을 해서 문이 얼지 않을 거예요. 게다가 보너스로 어떤 물도 막아줄 수 있을 테고요. 앞유리에 얼음이 너무 두꺼워서 깰 수도 없다고요? 식초와 물을 3대1로 섞어서 자기만의 제빙액을 만들 수 있어요. 식초에는 물의 녹는 점을 낮추고 다시 얼지 않게 해주는 초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차에 생긴 얼음을 제거하는 데 더 쉬울 거예요. 차 안에서 앞유리에 서린 김은 방지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 방법을 알기 전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고 계신가요? 주로 자동차의 안과 밖 사이를 이동하는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섞이기 때문이에요. 더러운 앞유리는 상황을 훨씬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먼지 입자는 온도 변화에 따라 수분을 끌어당기거든요. 만약 차 앞유리가 평소보다 더 뿌옇게 흐려진다면 깨끗한 수건에 면도 크림을 묻혀 안쪽에 펴바른 다음 다른 수건으로 닦아내보세요. 면도 크림에 들어있는 암모니아가 모든 먼지를 닦아낼 뿐만 아니라 증발하면서 청소 후에 얼룩이 생기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사이드미러에는 밤새 얼음이 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긁어내면 스크래치가 생길 수 있죠. 전날 밤에 비닐봉지를 묶어두면 얼음이 생기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덥고 끈적거리는 날을 위해 자신만의 차량용 방향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빈 유리병에 양초 왁스를 넣고 구멍이 뚫린 뚜껑으로 닫아주세요. 열이 오르면 왁스가 녹으면서 기분 좋은 향기가 날 거예요. 대부분의 악취는 좌석에서 나요. 쏟은 음료수, 빵 부스러기, 심지어 사람의 냄새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쌓일 수 있습니다. 가끔 차멀미를 하는 제 강아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때는 베이킹소다를 시트 위에 뿌리고 몇 분 동안 놓아두세요. 대부분의 냄새는 일반적으로 산성입니다. 베이킹소다는 산을 흡수해서 중화제 역할을 해 냄새나는 산을 제거하고 소금과 같은 무취의 부산물로 바꿔주죠. 그 후에는 진공청소기로 그 부산물들을 제거하세요. 플라스틱 헤드라이트에는 폴리카보네이트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의 자외선, 비, 도로의 먼지 때문에 몇 년 후면 지워지게 돼요. 이 코팅층이 사라지면 헤드라이트는 산화에 취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직사광선으로 인한 손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조명이 노란색으로 변하며 뿌옇게 변할 거예요. 그래서 빛이 빠져나가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 빛들에게 과거의 영광을 돌려주는 쉬운 방법은 치약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치약 속의 과산화수소는 빛을 가리는 안개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아래의 유리가 손상되지 않고 더 깨끗하게 반짝이게 될 거예요.
컵 홀더는 먼지와 때가 껴서 청소하기 가장 어려운 곳입니다. 컵에 낡은 양말을 씌우고 청소 용액으로 바닥을 흠뻑 적셔보세요. 컵을 홀더에 넣고 힘을 주어 비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짜잔! 제거하기 힘들었던 먼지와 때가 컵 바닥에 달라붙을 거예요. 또한 컵케이크 홀더를 안에 넣으면 오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차문 잠그는 걸 잊어버렸는데 벌써 차에서 멀어지셨다고요? 걱정 마세요. 헐레벌떡 급하게 뒤로 뛰어갈 필요 없어요. 턱에 리모컨을 대보세요. 리모컨의 범위를 차 몇 대의 길이만큼 증가시켜 줄 거예요. 우리 머리 안에 있는 액체가 리모컨의 전자기 신호에 반응하여 우리 머리를 효과적인 도체로 만들어주죠. 아, 오케스트라에 취직할 수도 있겠어요. 태양의 단파 방사선은 자동차 내부의 시트를 통과해 흡수됩니다. 이렇게 표면에서 받은 에너지는 방출되어 아주 빠르게 차를 뜨거워지게 하죠. 이 뜨거운 공기에 덫에 들어가면 더운 공기가 잘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를 에어컨으로 식히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럴 땐 조수석 창문을 열고 운전석 문을 부채처럼 빠르게 여닫아 보세요. 이렇게 하면 뜨거운 공기를 밀어내고 찬 공기를 훨씬 더 빨리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정된 주차 장소 정가운데에 주차하려고 하나요? 알려드릴 게 있어요. 가장자리를 따라 주차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우선 주차 공간 정중앙에 주차하는 건 어려워요. 항상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몇 센티미터 빗나가죠. 예를 들어 왼쪽으로 몇 센티미터 더 가까이 주차했는데 왼쪽에 주차한 사람은 오른쪽으로 몇 센티미터 더 가깝게 주차를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서로가 원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에 있게 되고 운전석 문을 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주차 공간의 왼쪽 가장자리 선을 따라 차를 몰고 들어가면 원하는 위치에 정확히 차가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왼쪽에 주차하는 사람도 조수석 문을 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똑같이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두 사람 모두 문제없이 차에서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됩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주차한다면 차량 사이 공간으로 인한 문제가 전혀 없을 거예요. 대형 주차장에서는 종종 주차한 곳을 찾기 어려울 수 있어요. 가장 좋은 확실한 방법은 두뇌 대신 휴대폰에 의존하는 거예요. 지도에서 위치를 핀으로 설정하고 GPS 앱이 차까지 안내하도록 하면 돼요. 차문을 열다가 빠르게 달려오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적이 있나요? 운이 좋으면 문을 얼른 닫아서 사고를 피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사고를 피하려면 더치리치를 활용하세요. 도로 우측으로 운전을 하는 나라라면 운전석 문은 왼쪽에 있고 그래서 왼손으로 문을 열기 쉬워요. 하지만 일부러 신경을 써서 오른손으로 문을 열어보세요. 팔을 돌리다 보면 미러를 보게 되고 자전거를 타고 오는 사람을 보게 될 거예요. 조수석에 탄 사람은 반대로 왼손으로 문을 여세요. 이 습관에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걸려요. 손뻗기, 몸 돌리기, 보기, 열기를 기억하세요. 제순환 버튼은 많이 사용되지만 배기가스 속에서 교통체증에 갇혀 있을 때 실제로 매우 유용합니다. 차 안에 공기를 재순환시켜 외부 공기 흐름을 차단하죠. 여름에 실내 공기를 시원하고 상쾌하게 유지하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일반 상식에 가까워요. 요즘 자동차 알람 키는 대부분 차량 절도를 방지하는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어서 이걸 사용하면 차의 모든 것을 효과적으로 잠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열쇠와 분리해서 보관하는 것이 좋아요. 강도를 당해서 차에서 밀려났을 때 혹은 어떤 이유에서든 열쇠를 차 안에 두고 내렸을 때를 대비해서요. 휴대폰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겠지만 운전할 때 집중이 안 되니까 글러브 박스에 넣어두고 길에만 집중하는 게 어떨까요? 안 돼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더위와 추위요. 휴대폰이 안 보이면 차에 그냥 두고 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차량 내부는 바깥 날씨에 따라 순식간에 매우 덥거나 추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울 때 차량 내의 온도는 1시간 이내에 38도에 이를 수 있어요. 휴대폰은 그런 열에 노출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글러브 박스 안에 잊혀진 이어버드는 말 그대로 녹아버릴 수 있어요. 배터리가 새서 영영 사용할 수 없게 될 거예요. 만약 겨울이고 날씨가 몹시 춥다면 차 내부도 너무 빨리 추워져요. 휴대폰에 좋지 않을 거라는 건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추위에 오래 노출되면 디스플레이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배터리 수명이 짧아지고 저절로 꺼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추위로 디스플레이에 금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에서 내릴 때 전화기를 잊지 마세요. 어떤 차든 문 위에 손잡이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차가 많이 흔들릴 때나 구불구불한 길에서 무언가를 잡을 게 필요할 때 유용하죠. 어떤 사람들은 드라이 클리닝한 옷이나 그냥 옷을 걸어놓기도 해요. 하지만 이 손잡이의 원래 목적은 승하차를 돕기 위한 거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차가 클수록 꼭 필요해요. 그렇죠? 대부분의 미니밴과 일부 크로스오버 SUV의 경우 백미러 앞 특수 칸에서 오목 거울을 내릴 수 있어요. 왜 머리 위에 거울이 또 필요한 거죠? 그것은 필요 이상으로 1초도 도로에서 눈을 떼지 않고 뒷좌석에 있는 어린이, 반려동물 또는 승객을 확인하도록 도와줍니다. 이 팁은 자동차에 따라 유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차량에 이런 저장 공간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백미러 근처에 있는 작은 팝업 공간에는 휴대폰이나 선글라스를 보관할 수도 있어요. 어떤 차량에는 실내 온도 조절 패널 뒤에 비밀 공간이 있어요. 크로스오버의 경우 조수석 아래나 앞좌석 뒤쪽도 확인해보세요. 쉽게 꺼낼 수 있는 통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예를 들면 더러운 신발 같은 것을 넣어두었다가 나중에 청소할 수 있어요. 계기판에 작은 눈송이가 켜진 걸 본 적이 있나요? 이것은 서리 또는 동결주의보인데 바깥 기온이 너무 떨어져 도로가 얼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자동으로 불이 들어옵니다. 눈송이가 노란색이면 온도는 거의 영하에 가까운 4도 정도예요. 적색일 때는 0도 이하예요. 하지만 이 눈송이를 윈터 모드 표시기와 혼동하지 마세요. 윈터 모드는 눈송이처럼 보이거나 그냥 W자예요. 2단 또는 3단 기어로 차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 버튼을 누르면 켜졌다 꺼집니다. 빙판길 주행 시 타이어의 회전과 미끄러짐을 방지해요. 차에 잘못된 연료를 주입하는 실수를 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호기심에 한번 해본 적은요? 디젤을 휘발유 차량에 주유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결과가 좋지 않을 거라는 걸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디젤 자동차는 휘발유를 사용할 수 없고 휘발유 차량은 디젤로 작동하지 않아요. 만일 잘못된 연료를 채운다면 아마도 올바른 종류의 연료가 고갈될 때까지 잠시 동안은 작동할 거예요. 하지만 연료가 떨어지면 그냥 멈춰버릴 거예요. 차량의 내부는 잘못된 연료로 작동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최악의 경우 엔진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알맞은 연료를 사용하세요. 아마 몰랐을지도 모르지만 운전에 오래 집중을 하면 뇌가 피곤해져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졸 수도 있어요. 이건 마이크로 수면이라고 하는데 혼잡한 도로에서 쉽게 충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시간 안에서 차 문을 열기 위해 손을 뻗을 때 여러분은 그게 어느 쪽 손이든 손잡이에서 가장 가까운 손으로 문을 열 가능성이 높아요. 그걸 여는 더 안전한 방법은 다른 손으로 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라 바깥 사람들에게 안전하죠. 뻗으면서 여러분은 상체를 돌릴 수 있어요. 이를 통해 백미러를 지나 반대편까지 시야가 확실히 확보돼요. 이렇게 하면 어느 방향에서든 빠르게 다가오는 자전거 탄 사람이나 다른 행인들을 조심할 수 있어요. 이 문 여는 방법은 더치 리치라고 불려요. 네, 네덜란드에서 유래되었어요. 그곳에는 자전거가 아주 인기가 많아서 자동차 사고를 줄이기 위해 수십 년 전에 이 방법을 도입했어요. 다음에 문을 열 때는 네덜란드인처럼 생각하세요. 정기적으로 점검받기 위해 서비스 센터에 차를 맡겨야 하지만 엔진에는 여러분을 위해 색상으로 구분된 구분이 있어요. 오일 계량봉, 오일 캡, 냉각수, 브레이크 오일, 워셔액 등은 모두 각기 다른 색으로 되어 있어서 자동차 안전 유지를 위해 뭘 리필해야 하는지 쉽게 식별할 수 있어요. 엔진의 나머지 부분은 무색 상태로 남아있고 그건 정비사가 점검하게 따로 되어 있어요. 장거리 운전은 피곤할 수 있어요. 그렇죠? 현대의 많은 자동차들은 여러분이 운전하는 동안 깨어있고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게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걸 상기시켜줘요. 하지만 어떤 모델들은 여러분이 졸고 있는지 감지하고 조종장치가 불규칙한지 확인해요. 운전대가 빠르게 진동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경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갑자기 졸음운전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말이죠. 새 차엔 여러분이 완전히 깨어있는지 더 확인하기 위해 안면인식 기술과 심박수 센서가 있어요. 새 차를 살 때 연비는 중요한 요소예요. 더 큰 차라고 꼭 연비가 더 효율적이진 않을 수 있어요.
자동차의 프레임은 이제 강철 대신 알루미늄과 같은 가벼운 재료로 만들어져요. 알루미늄 프레임은 더 튼튼하고 더 적은 공간을 차지하므로 리터당 더 많은 킬로미터를 갈 수 있어요. 또 추가 공간은 운전 경험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의 여지를 더 많이 확보해줘요. 대시보드에 있는 저 작은 아이콘은 안정화 제어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는 표시예요. 자갈길, 빙판길 또는 젖은 도로를 주행할 때 타이어의 마찰력이 떨어지면 불이 켜져요. 불이 켜지면 미끄러운 상황에서 벗어나고 바퀴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바퀴 하나 또는 4개의 브레이크가 모두 걸렸다는 신호예요. 여러분 차에 안정화 제어 장치가 없을 수 있지만 빙판길일 때 경고해주는 등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엔진 외부에 있는 센서에 의해 작동되므로 외부 온도가 얼마나 추운지 파악할 수 있어 운전자가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죠. 많은 운전자들이 도로에서 지시등이나 신호등을 켜는 걸 무시해요. 아마도 마지막 순간에 차선을 변경한다거나 단순히 잊어버려서겠지만 많은 사람들을 짜증나게 만들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에는 심지어 가장 건망증이 심한 운전자들도 신호를 보낼 수 있게 자동 추월 방향 표시등이 있어요. 이 기능이 있다고 가정하기 전에 반드시 자동차 사용 설명서를 읽으세요. 핸즈프리 트렁크를 사용하면 차 쪽으로 걸어가는 동안 원하는 만큼 짐을 들 수 있게 해줘요. 트렁크는 주머니에 있는 핸즈프리 장치를 감지해 자동으로 열려요. 트렁크의 가치는 어색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잘 챙겨주세요. 핸즈프리 기능이 없어도 이건 생각보다 자주 발생해요. 비록 모든 자동차에 이 옵션이 있진 않지만 이런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트렁크 릴리즈가 있어요. 오래된 차에선 트렁크 문 경첩 쪽에서 케이블을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케이블을 찾으려면 카펫을 들어 올려야 할 수도 있지만 찾은 후에는 뒷좌석 쪽으로 당기면 돼요. 이게 자물쇠를 작동시켜 여러분은 굴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조수석 앞과 머리 받침대에 있는 작은 고리는 테이크아웃을 걸 수 있게 설치된 사려 깊은 기능이에요. 자동차 트렁크에는 식료품을 위한 더 많은 고리가 있어서 교통체증에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을 때 트렁크가 엉망이 되지 않도록 해줘요. 만약 더 추운 기후에서 운전해야 한다면 차 앞유리가 얼음으로 완전히 뒤덮여 있는 걸 봤을 때의 좌절감을 알 거예요. 연료캡 도어 안에 얼음 스크레이퍼가 숨겨져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자동차 손잡이는 급 코너에서 추가적인 지지가 필요할 때 아주 유용해요. 원래 목적은 차에 타고 내릴 때 조금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거였어요. 욕실 손잡이와 비슷한 거죠. 대부분의 자동차 백미러에는 밑에 탭이 있어요. 낮에는 햇빛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하고 밤에는 하이빔 불빛에 눈부시지 않게 위치를 전환해줘요. 최신 모델 자동차에는 태양의 밝기를 감지해 저절로 어두워지는 거울이 있어요. 그래서 도로에 시각적인 문제가 없게 하죠. 백미러 위에 또 다른 백미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니요, 차 막힐 때 화장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차에 타고 있는 모든 승객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컨버세이션 미러예요. 그게 사람이든 개든 말이죠. 불행하게도 모든 거울이 다가오는 차를 감지하는 건 아니에요. 자동차가 발명된 이후로 운전자의 사각지대는 악명 높은 이슈였어요. 하지만 기술을 통해 새로운 센서는 성가신 지점 안에 있는 동안 차가 가까이 있는지 감지해 대시보드에 신호로 나타내요. 소지품을 보관하는 칸은 글로브 박스와 동전 트레이뿐만이 아니에요. 숨겨진 곳이 많이 있어요. 좌석 밑이나 좌석 내부, 차량 바닥, 측면 패널 등에요. 제조사들은 여러분이 항상 대비할 수 있게 더 유용한 숨겨진 장치들을 차에